이 6개 주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이제 부실채권의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아요. 부실채권이라는 게 보면 상대방이 파산이 되고 뭐 기업 회생이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부도가 되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사실 부실거래 맞죠? 당저거래가 정지가 되고 더 중요한 건 뭔가니 부실채권이라는 거 그거 제 생각에 딱 정의가 그거 같아요. 상대방이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권 있죠. 언제 주기로 약속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그게 바로 부실채권 같아요. 단 이거는 부실이 아니죠. 우리 쪽에 귀책 쌓여 있는 거. 고객이 우리한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조건 자체가 우리가 뭘 못 해준 거죠. 계약을 지켜주지도 못한 경우죠. 납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든지 품질과 용역과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 약속을 못하겠다. 그거는 사실 부실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죠? 고객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자체가 부실이라고 보고요. 이 6가지 주제를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저희가 보면 사전 채권 관리 쪽이 있고요. 사후 채권 관리 쪽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사후 쪽보다는 사실 우리가 보면 부실채권 회수 쪽을 갖다 이제 그 테마를 잡아서 제가 뒤에 강조를 많이 하겠지만 이 채권이라는 거 보면 사후보다는 사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들도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채권 관리 쪽을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뭐 있지 않습니까? 담보 없이 거래했을 때 거래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선수금 받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래고요. 두 번째는 현금이나 맞바꾸는 거래가 좋은 거죠. 나머지는 다 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한테 우리가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부동산 담보나 아니면 개인 연대보증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 정말 신용으로 거래했는데 터졌는데 부실이 생겼는데 그걸 50% 이상을 갖다가 그죠? 물론 앞에 담보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물린 거 부실이라고 생각하는 채권의 50% 이상을 법적인 조치 한마디로 법대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터지면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가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채권 보전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집행권을 획득하고 그걸 가지고 경매로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이상을 갖다가 법대로 해서 우리가 물린 걸 가지고 회수했다. 야, 그거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요. 근데 실무적으로 여러분은 더 우수하니까 더 많이 회수하시겠지만 컨설팅을 해보고 저 직접 해봐도 50% 이상 회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들어갈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딴 데 다 들어오죠.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 가압류 같은 거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부동산 가압류하고 물품대금, 공사대금, 뭐 대여금 각자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 갖고 집행권을 갖고 회수하면 되는데 자, 이걸 갖고 하면 되는데 그만큼 또 굉장히 어렵죠. 그죠? 회수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뒤에 제가 무슨 얘기가 잠깐 누가 볼게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먼저 보면은 교재에 있었죠. 예. 제가 볼게요. 우리 교재로 보면서 할까요? 이거 늦네. 예, 이거 한번. 예. 자, 우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거래하시는데 50% 이상 정말 회수할 가능성이 그죠? 이거 반반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부실이 발생되는 요인 자체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뭐냐? 물건을 잘못 만드는 거야. 서비스가 나빠. 그것 때문에 부실이 생기는 경우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받으러 다니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푸시 매출이라고 밀어내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뭐예요? 막 고객한테 그냥 매출 위주의 정책이죠. 이걸 회수하는 걸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매출 쪽에 가능하다 보면 뭡니까? 이게 부실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니 사원, 개인의 능력이죠. 개인이 어떻습니까? 회사에 이거 보면 채권관리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때, 하지 못했을 때,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고객을 그러니까 고객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부실이 생기기도 하죠.
부실 생기는 원인 자체가 그런 건데, 보면 한 50% 이상을 갖다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고요. 그걸 하게 되면 어땠습니까? 자, 우리 보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0%거든. 10억 원 매출하려면 어때요? 1억 원 부실 생기면 당기 손익률이 10%에서 10억 원을 더 매출해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거래할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그, 신용거래보다는 어때요? 보증서나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부동산 담보라든지 지금은 많이 그래도 없어졌지만 뭐 연대보증을 쓴다든지 이래서 이제 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만약에 거래했는데 그걸 회수하지 못하면은 그만큼의 뭡니까? 노력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 같아요. 여기서 요점 문관이 제가 말은 그렇지만 거치지 마. 네 거 같으면 너 그렇게 거래하겠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업의 사장님이시면 개인 사업자라든지 대표자라고 그러면 불안하면 하겠냐 이거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정말 그게 도와주는 거죠. 그거 만약에 그죠? 이 받을까 말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요. 채무이행 심리 한번 볼까요? 소비자 이제 보면 우리 파트너 있지 않습니까? 파트너 했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지나다 보면 이제 보면 우리 보면 이제 채무자로 돼 있는데 여러분 감사보고서 보셨어요? 여러분 회사 감사보고서 거기에 보면 주석상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뒤에 보면 매출채권 원령이 나와 있거든요. 원령이 나와 있고 보면 전년도표 금년막 넘어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6개월 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년까지 가지 않고 6개월 넘는데 지금 원령 잡혀 있는 채권이 있거든요.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단어는 못합니다만 담보 없이 6개월 걸려있다, 넘어있다. 물론 담보했으면 우리가 6개월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그죠? 회수했겠죠. 6개월 걸려있다 그러면 그거 거의 부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장부상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마 회사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신용한도 기준이 있을 거고요. 거래선 관리 기준이 있어서 야, 우리가 1개월 이내에 어떻게 한다고 하면 절차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서 최소한 뭡니까? 3개월 이내, 6개월 가지만 3개월 이내는 뭡니까? 어느 정도 끝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들 한번 이행심리 보면은 어때요? 한 달 정도 있으면 어때요? 한 달 미만은 사람들이 아직은 또 뭐예요? 아, 이걸 갚아야겠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또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영업사원들이? 아니면 우리 채권 쪽이나 관리 쪽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 보면 이제 갚아야 되는 생각을 보통은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2개월째는 어떻습니까? 독촉이 심한 사람들 있죠. 그죠? 독촉이 심하게 받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주고 우리는 뭡니까? 후순위로 밀려가고요. 3달째 정도부터는 이제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어떻게 하면 견딜 때까지 하면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4개월 넘어서는 보면 이제 악성화가 되는 경우죠. 그럼 악성화가 될 때 우리 채권에서 회수할 때 이게 보면 이제 기업적으로 틀려요. 여기 오신 분들이 보면 여기 지금 인터넷 보시는 분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갖다가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죠. 공통적으로 봤을 때 채권이 부실화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먼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멋있는 플레이가 필요 없죠. 우리가 뭐 민사소송에서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축구시합에서 어떻습니까? 현란한 드리블이 필요 없어요. 목표는 뭐예요? 골이 넣는 게 목표지 거기서 드리블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건 뭐죠? 키파가 차서 골대 앞에 떨어뜨려서 그거 그냥 바로 넣으면 좋겠지만 그냥 차면 이거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죠. 채권이 부실화가 되면 뭡니까? 어떻게 이걸 회수할 거냐 그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보면은 채무자 성향을 분석하죠. 채무자 성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하고는 우리가 뭐 대화할 가치도 없고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있는 대로 담보 처리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